안녕하세요. 솔비식물원 정희성입니다. 솔비식물원에서는 한국무늬동백나무의 기원과 특성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데 47번째로 살펴볼 품종은 지심도입니다. 이 품종의 무늬 형태는 일반 애동인들에게 지심도보다는 일본 도입종 워리치설로 훨씬 익숙한 이름인데 여기에는 그만한 사연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품종의 명칭에 대한 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명칭에 대한 혼란은 산지에 대한 논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솔비식물원에서 지심도를 언급한 이후에 점차 워리치설을 지심도로 고쳐 부르는 애동인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워리치설을 지심도로 부르는 이유에 대한 오해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동인들은 일본 도입종인 워리치설을 지심도로 불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원래는 지심도에서 발견된 자생종인데 울산 오색동백이 그렇듯이 일본인들이 가져다가 워리치설로 이름을 붙여서 배양해 온 품종이기에 원래 발견지인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지심도로 부르는 것이 옳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심도는 일본에서 가까운 섬이기에 일제강점기에 일본 해군 기지로 사용된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문헌에도 일본인이 지심도에서 무늬동백나무를 채취하여 본국으로 가져다가 워리치설로 명명하여 배양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세이분도 신코샤가 발행하고 일본 동백협회가 편집한 일본 동백 사상카 디렉토리에 의하면 고시노 후보키로 불리는 워리치설은 산지가 니카타이고 나가오가 1960년대에 명명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문헌에 산지가 분명히 밝혀져 있는 만큼 워리치설은 일본 도입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비식물원이 지심도를 언급한 주장은 무엇에 근거한 것일까요? 솔비식물원에서 지칭한 지심도는 1995년에 유진태 씨가 실생묘로 채취한 품종을 말합니다. 이 실생묘는 산채자와 배양자 주변에 여러 사람이 배양 과정을 목격한 관계로 워리치설이 아님이 명백합니다. 하지만 지심도와 워리치설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무늬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 두 품종의 차이점을 밝히려는 노력이 일부 애동인들에 의하여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2010년대 중반에 차이점으로 제시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지심도가 충분히 성장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배양된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상 두 품종의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의 변이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도입종이 그렇듯이 워리치설의 경우에는 고정된 품종으로 변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심도의 경우는 변이 과정에서 화이트 엔젤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는 무늬로의 변이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지심도와 워리치설은 각기 산지가 다른 품종이나 잎의 무늬 형태가 서로 너무 닮아 있는 품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중에는 자생종 지심도와 도입종 워리치설이 뒤섞여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워낙 무늬의 유형이 유사하기에
실제로 구분이 불가능할 정도이고, 한때는 신화의 발현 색감으로 구분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으나 신화의 색감은 배양 환경에 따라 달라지므로 큰 의미를 두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자는 지심도의 잎의 크기가 소엽이니 자생 동백나무로 볼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데, 잎의 크기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남의 서남권에서 자생하는 무늬 동백나무의 잎 크기는 큰 편이지만, 실제로 거제나 통영지방에서 자생하는 동백나무들 중에는 소엽을 가진 동백나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지심도의 기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심도는 전남 거제의 지심도라고 하는 섬에서 1995년에 유진태 씨에 의해 7, 8개의 입장을 가진 실생묘로 발견되었습니다. 발견자는 당시에 야생화에 심취해 있던 바람에게 배양을 의뢰했고, 2010년대 초반 무늬 동백나무에 열풍이 불자 삽목을 시도하여 주변에 보급했습니다. 지심도에서 발견되었기에 자연스럽게 지심도 무늬 동백나무로 불리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 지심도가 된 것입니다. 유진태 씨와 바람은 살아생전에 지심도가 지심도에서 발견된 품종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오리치설과의 차이점 규명을 위해서 애썼으나, 무늬 동백나무가 고가로 거래되던 당시에 몇몇의 잘못된 동백인들이 외래종 무늬 동백나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서 판매한 것이 발각되어 큰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있었기에 자생종 여부에 대한 시비는 끊이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심도의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심도는 소엽의 풍류무늬를 지닌 동백나무입니다. 따라서 꽃의 크기도 일반 동백꽃에 비해서 소형에 속합니다. 신화의 색감은 재배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합니다. 지심도의 경우에는 흰색의 바탕잎에 중심부에 초록무늬를 지니고 나타나는 경우와 녹점들이 산반으로 흩어진 경우, 그리고 연갈색의 색감을 지니고 발현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화의 색감이 빠지면서 흩어졌던 녹점들이 중심부로 뭉치면서 갓테두리는 백색의 풍류무늬로 고정됩니다. 때로는 바탕잎 전체면에 흩어진 녹점들이 중심부로 뭉치지 않고 계속해서 산반으로 남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특징을 지니기도 합니다. 올해 치설에 비해서 지심도는 잎무늬의 변이가 잘 일어나는데 화이트 엔젤과 구별하기 힘든 무늬로 고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화이트 엔젤의 태생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애동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양 과정에서 가지 변이를 거치면서 다른 품종과 구별이 어려운 무늬로 발전해 나가는 것은 무늬 동백나무 세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배양에 종사하는 전문 애동인들은 이름 짓기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어떤 품종에서 온 변이인지를 명확히 밝혀서 배양하고 보급해야 합니다. 아직도 명명된 기존의 품종의 가지 변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품종으로 둔갑시켜 명명함으로써 판매 가격을 높이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는 배양자들이 있는데, 이는 무늬 동백나무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동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지심도의 무늬 형태를 감상하겠습니다. 제시하는 사진 중간중간에 일본에서 배양되고 있는 워리치설의 모습을 함께 제시하겠습니다. 비교하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잘 감상하셨는지요? 지심도와 워리치설 두 품종의 구별이 가능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이름표를 가리면 잘 구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만큼 두 품종의 차이점을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두 품종이 뒤섞여서 판매가 되고 소장자들도 자신이 배양하는 품종이 지심도인지 워리치설인지 명확하지 않은 셈이죠.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동영상을 제작한 의도는 보길도와 관련된 논쟁 사항들을 짚어보자는 의도였습니다. 지금까지 솔비식물원 정기성이었습니다. 자생종 무늬동백나무와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제작하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